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며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터치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현수 씨는 결혼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내가 점점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늘 똑같은 방식, 늘 같은 루틴으로만 아내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자극과 세심한 배려를 원했는데 남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의 반응 부족을 나이 탓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왜 대부분 남편들이 같은 잘못된 루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내의 욕망을 막아버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애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손을 성기로 바로 가져갑니다. 마치 저기가 가장 중요하겠지라는 확신을 가진 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는 자극이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흥분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이정호 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성기 쪽으로 손이 가곤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내가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응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왜 늘 이렇게 똑같을까? 왜 내 마음을 살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루틴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흥분시키고 빨리 관계를 시작하려는 생각이 앞서지요. 하지만 부부의 친밀감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급하게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한 남편의 고민 사례를 통해 왜 아내의 무반응이 단순한 냉담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그는 늘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지만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에서는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미소를 지으며 반응해주던 아내가 요즘은 그저 조용히 누워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는 즐겁지 않은가 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그런데 늘 똑같이만 하니까 그냥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나는 준비가 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와버려서 당황스러워. 그 순간 민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무반응을 나이 탓으로만 돌렸지만 사실은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내의 무반응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루틴이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뿐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아내의 무반응을 거부나 냉담으로 해석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성의 욕망 회로를 열어주는 특별한 신경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왜 남편들이 그곳을 놓치기 쉬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여성의 성감대를 클리토리스 하나로만 압축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길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지요. 하지만 여성의 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바로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 그 경계선에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클리토리스만큼이나 민감하지만 대부분 남편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은 아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은 늘 똑같은 곳만 만지는데
사실 저는 그 경계선이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런데 거긴 거의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처럼 여성의 욕망 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디라는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느냐입니다. 강하게 누르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손끝으로 가볍게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호흡이 달라지고 무심했던 눈빛이 서서히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지요. 아내가 진짜로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심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첫 번째 터치에서 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마음과 몸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머리와 감정이 먼저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이 과정을 간과합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부터 강하게 자극하면 아내의 몸은 놀라고 긴장해 버립니다. 긴장한 몸은 더 이상 쾌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여성은 예상 가능한 부드러운 자극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안정감이 뇌 속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흥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 손길이 흐르는 듯 가볍게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몸을 맡기도록 안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던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제 몸을 따라 손끝으로 스쳐 내려갈 때 저는 그제야 마음이 풀렸어요. 그 순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흐름이 더 깊이 감정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첫 터치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흘러야 한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고 몸이 따라오도록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 바로 숨을 멈추는 순간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은 흥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무의식적으로 짧게 숨을 멈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 바로 감각이 최고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심리학과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숨멈춤의 순간에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쾌락과 친밀감이 함께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이 신호를 놓쳐버립니다. 그냥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거나 너무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금세 리듬을 잃고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 상담에서 만난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숨을 멈추는 순간 남편이 손길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마치 끊어져 버린 듯 허무했어요. 반대로 그 순간에 맞춰 움직임을 바꾸면 아내는 감각의 파도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아내가 숨을 멈추는 순간을 몸의 대답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의 호흡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많은 남편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손길만 반복하게 되는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신호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처음의 긴장감과 설렘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박준호 씨는 아내의 호흡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같은 자리를 문지르면 더 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한참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집중을 잃고 나중에는 그냥 지루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놓치면 애무가 오히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관찰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아내의 작은 몸짓, 허리의 움직임, 호흡의 멈춤 같은 신호를 읽지 못하면 손끝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애무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관찰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순간 같은 손끝도 전혀 다른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손끝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사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빠르면 더 강렬할 것이다, 느리면 지루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속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반응합니다. 호흡과 맞물린 리듬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몸은 깊은 몰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김도현 씨는 처음에는 늘 빠르게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금세 힘들어하며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도를 줄이고 아내의 호흡에 맞춰 손끝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맞춰 흐르듯 손을 움직이자 아내는 눈을 감고 오히려 더 깊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녀의 호흡과 동기화된 리듬이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과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때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긴장이 풀리면서 감각이 점점 확장됩니다. 반대로 리듬이 깨지면 불안감이 생기고 집중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호흡을 듣고 몸짓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짜 리듬의 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리듬을 성기 주변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복부와 허벅지, 골반으로 확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성감을 성기 주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쾌감은 좁은 한 부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리듬은 복부, 허벅지 안쪽, 골반 라인, 심지어 발목까지 이어질 때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성훈 씨는 아내가 숨을 멈추는 순간 손끝을 배꼽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떨리며 긴장과 쾌감이 함께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성기 자극이 아닌 라인 터치가 아내의 몸 전체를 깨운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접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회로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전선을 타고 퍼지듯 손끝의 감각이 몸 전체를 따라 확장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기는 출발점일 뿐 결승선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 전체를 무대처럼 활용할 때 그녀는 단순한 흥분을 넘어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한 아내의 경험담을 통해 남편의 손끝이 달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씨는 결혼 18년 차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전히 사이가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밀한 시간에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은 패턴, 늘 같은 손길이 반복되다 보니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기대감도 사라져 갔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전처럼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손끝으로 그녀의 복부와 허벅지 라인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추는 순간에 맞춰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지현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정말 새롭게 바라보고 있구나. 단순히 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있구나. 그녀는 예전에는 몰랐던 전율과 몰입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감정을 확인하고 존중받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변화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입니다. 손끝 하나의 변화가 부부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여성은 단순한 자극보다 감정이 담긴 접촉에 더 깊이 반응하는지 입술과 호흡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끝이 아내의 몸을 깨웠다면 입술과 호흡은 아내의 마음을 흔드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여성은 단순한 자극보다 감정이 담긴 접촉에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단순히 키스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영호 씨는 과거에 늘 성급하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당황하고 긴장하며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귀 옆과 목덜미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입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이 감싸 안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깊은 몰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버아 어떻게 됩니다. 성급한 키스는 부담이 되지만 호흡으로 먼저 마음을 흔들고 그 위에 입술이 얹어질 때 여성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키스는 단순히 입술을 맞대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불어넣어 아내의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남편들이 흔히 오해하는 키스의 잘못된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키스를 단순히 입술을 맞대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을 가져가 부딪히듯 입술을 대거나 몇 초간 형식적으로 키스하고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키스는 아내에게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키스를 하긴 하는데 마치 의무처럼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럴 때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멀어져요. 반대로 다른 남편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내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머무르는 키스를 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제게 전해진 걸 느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키스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감정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때 아내는 마음을 열고 온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성적 기교를 넘어서 부부관계 회복에 중요한지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애무와 스킨십은 단순히 성적 쾌감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접촉을 통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2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이 있었지만 성생활은 점점 줄어들고 대화조차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읽고 입술과 호흡으로 감정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다시 연인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 준다는 걸 느꼈어요.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술은 단순히 성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존중, 배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고 남편은 진정한 연결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손길과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 성기는 출발점이지 결승선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성생활을 결승선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기에 집중하고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만을 목표로 삼지요. 하지만 여성의 세계에서는 성기는 단지 시작점일 뿐입니다. 손끝이 흘러가는 과정,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 입술이 감정을 불어넣는 시간이 바로 부부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늘 빠르게 끝내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느 날 속도를 늦추고 아내의 몸 전체를 무대로 삼아 터치를 확장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깊게 남았어요. 성기가 결승선이라는 생각을 버린 순간 부부는 진짜 친밀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성기를 출발점으로 삼되
그 여정을 통해 마음과 몸을 함께 연결하는 것, 그것이 아내와 남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다음 만남을 예고하겠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또 다른 3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의 반응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루틴이 문제였고, 김민수 씨와 박지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욕망 회로에 숨겨진 스위치, 첫 번째 터치의 심리학, 숨을 멈추는 순간, 리듬의 비밀, 전신으로 퍼지는 라인 터치, 그리고 입술과 호흡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연결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성은 결승선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우손끝 하나, 호흡 하나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부부관계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의 아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오늘 밤, 단 10분이라도 천천히 그녀의 호흡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는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놓치는 또 다른 3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는 단순히 당신의 손끝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